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여러분은 자아존중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아존중감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답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존감이란 단어는 1890년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그의 책 심리학 원리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또 어떠한 성과를 이룰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마음입니다. 즉,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또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 자신을 사랑하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아이의 또래 관계, 또 사회적 능력, 애착 발달, 또 행동 발달, 성 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 미래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이의 인생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자존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존감의 구성 요소는 인식, 감정, 평가로 나뉩니다. 첫째, 인식의 요소로서 자존감은 자신의 힘, 확신, 능력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 요소로서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높거나 혹은 낮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평가 요소로서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 가치의 개념이 작용하며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또 성취해낸 그런 수행 정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먼저 자아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아란 각각의 개인을 독특하게 하는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생후 약 6개월 전의 영아는 엄마와 자신을 하나의 몸으로 생각합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에 비로소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데요. 만 2세가 되면 자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약 3세에 이르러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유아기에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성, 또 몸집, 나이, 신장, 체중, 또 지식 여부 등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아동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유아기에 형성되지만 완성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과 또 생활 환경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올바른 부모의 양육 방법으로 충분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적인 측면, 또 자기감, 효능감의 이런 세 가지의 측면에서 각각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관계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타인과 편안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신뢰감을 갖고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관계로 봅니다. 한편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인정받기만을 원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가 돋보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감의 측면으로 보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열린 마음으로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잠시 낯설어 하기는 하지만 이내 이런 낯설음이 호기심과 관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과제가 주어졌을 때에도 그 결과보다 그 자체에 흥미를 가지며 아주 즐겁게 도전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반응이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나오지 않는 결과를 미리 떠올리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두려움으로 시도하지 않고 미리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틀에 박힌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적이고 또 자신의 감정을 늘 억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능감의 측면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잘하려고 하면서 또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재미를 느끼면서 수업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또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새로운 학습 내용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실패를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실패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이내 자신이 왜 또 어떤 점 때문에 실패했는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왔을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아주 안전하고 익숙한 것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아주 쉽게 포기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네, 이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작은 실패에 아주 화르르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서 역시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자기 비관에 빠집니다. 그리하여 다음 기회가 다가오면 또 잘못할 텐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어서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자존감 특성은 어떤 이유로 각각 다를까요? 자존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초해서 발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인이 작용을 하겠지만 어린 시기에는 자녀와 주로 상호작용을 하는 양육자가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자녀의 특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브랜드는 양육 태도를 크게 애정 자율적, 애정 통제적, 또 거부 자율적, 거부 통제적 양육 태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애정 자율적 양육 태도는 자율적이고 허용적이고 또 민주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독단적인 그런 결정을 피하고 자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양육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애정 자율적 양육 방식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아이는 매사에 능동적이고 또 독립적이며 외향적이고 또 사회 적응 능력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애정 통제적 양육 태도는 자녀에게 애정을 주면서도 또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하고 의존성을 조장하면서 과보 또 소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체벌을 금기시하는 경향은 있지만 언어적, 심리적 통제와 같은 아주 다양한 통제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정 통제적 양육 방식을 통해 성장한 아이는 의존적이고 또 사교성, 참여성이 아주 낮은 그러한 특성을 보입니다. 세 번째, 거부 자율적 양육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또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을 보이는데
자녀에게 거리감, 무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태만하고 또 냉담한 태도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부모의 거부, 자율적 양육 방식을 통해 성장한 아이는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정서를 갖고 위축된 행동을 보입니다. 네 번째로 거부 통제적 양육 태도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용납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서 체벌을 포함한 심리적인 통제와 또 언어적 통제를 통해서 굉장히 독재적이고 또 거부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부모의 거부 통제적 양육 방식을 경험한 아이는 부정적 정서가 내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분노가 발생을 하면서 또 내면화된 갈등과 고통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네 가지 양육 태도 중에 어떠한 양육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렇죠. 애정 자율적 양육 태도를 갖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정 자율적 양육 태도를 갖고 아이의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8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아이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아이의 잘못만 이렇게 막 지적한다면 아이는 반항심이 생기고 또 이 지적이 반복이 된다면 아이는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아이가 하는 말에 경청을 해야 합니다. 짧게라도 아이만을 위한 놀이를 해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등 아이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킨십을 아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이런 스킨십을 통해 자신이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말투와 밝은 얼굴로 대하면서 자주 안아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완벽함을 요구한다면 아이가 지치기 마련입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의 중요함, 이런 기쁨을 알려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성취하면 인정해주는 그런 경험이 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 부족한 부분보다는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을 북돋아주세요.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단점만 지적한다면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아이의 잘하는 부분을 부각하면서 스스로 잘하는 것을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든 그런 장점을 매일 한 가지씩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다섯 번째로 또 80대 20의 규칙을 실천합니다. 20%의 잘못된 행동을 야단치기보다는 80%의 잘하는 행동을 칭찬해주세요. 아이의 장점을 칭찬할수록 잘못된 행동이 줄어들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잘못을 지적받아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랍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릴 때부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 스스로 감정, 사고, 행동의 소유자가 되도록, 주체자가 되도록 우리 아이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 일곱 번째로 또 다양하게 생각하고 미리 결과를 예측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가르쳐서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이럴 때 자존감도 함께 성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주도록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도록 과정을 살펴보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해냈어. 이런 자신에 대한 인정과 격려는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또 자녀와 함께 대화를 즐기는 것으로 우리는 자녀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공감하고 소통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